이번에는 1인당 10만원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적으로 50만원을 더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10만원입니다. 국민의 90%가 10만원을 받는데 일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대 5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잘못 알려진 내용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를 지급받았는데 이번에도 이 정도 금액을 지급받는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농어촌 같은 인구 감소 지역,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추가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받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정보들이 헷갈리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추가적으로 명절 지원금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한 지역은 도대체 어디냐, 이 내용 알아보고요. 또 하나는 매년 받고 있는 명절 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 계층 그리고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받는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명절 지원금 어떻게 지급받는지 마지막으로 이번 9월 22일부터 지급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질문과 답변 순서로 말씀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추석 명절 민생지원금입니다. 전남 영광군이 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북 부안군 30만원 결정했고요. 전북 고창군입니다. 20만원, 전남 장흥 20만원, 전남 화순 10만원, 경남 거제 10만원, 충북 제천 10만원. 이렇게 현재까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자립도가 너무나 열악하다는 겁니다. 거의 다 꼴찌 수준의 재정자립도인데 이곳에서 추가적인 명절 지원금 과연 맞느냐, 적절성 논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재정자립도를 확인해봤더니 11.9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북 부안은 10% 밑도입니다. 9.61%, 그런데 30만원. 전북 고창군 9.54, 그런데 20만원. 전남 장흥은 8.51%입니다. 전남 장흥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 8.51%. 이 재정자립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살림살이 기준입니다. 화순군도 13.47, 경남 거제 16.51, 충북 제천 14.05%.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10%거나 10% 아래로 이렇게 명절 지원금을 주다 보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공무원들 인건비조차 감당 못하면서 이렇게 지원금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선심성 정책 아니냐, 재정 건전성이 완전히 바닥나 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후에 지원되는 민생지원금은 전국에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원해주는 명절지원금,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 명절지원금 이렇게 지원해주기도 하고요. 명절위로금 이렇게 지원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 특별히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지원받고 있는 수급자 통장으로 자동 입금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 3만원에서 5만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만원을 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3만원에서 5만원 수준의 명절 위로금을 지급받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검색해 보시려면요.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명절 위로금 이렇게 검색하셔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 그리고 이번에 결정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주요 궁금증들입니다. 지급 금액은 얼마냐? 10만원입니다. 차상위도 1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도 10만원, 가구 합산소득 하위 90% 해당되면 모두 일률적으로 10만원입니다. 추가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없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절 지원금 따로 지급한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원래 명절 위로금을 지급받던 것, 그것이 그대로 통장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헷갈리는데요. 내가 전국민 90%에 들어갈지 91%가 될지, 그러니까 상위
10%의 경계선에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도대체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내가 건강보험료를 모두 일일이 계산해서 확인해야 하느냐? 아닙니다. 지급 대상 여부는 사전에 알 수 있습니다. 신청 개시 일주일 전입니다. 9월 15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대상자 여부 사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내가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국민은행, 국민카드,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리카드,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하나카드, IBK 기업은행, 농협은행, 패스, 그리고 SKT T월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1차에 이미 알림 신청을 신청하셨다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차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어떻게 하느냐? 날짜입니다. 9월 22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입니다. 16 월요일입니다.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 금요일에는 5와 0으로 끝나는 분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가셔서 신청하시는 분들 지역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민센터는 어떻게 요일제를 적용하는지 연장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신청 방법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가능하고 오프라인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지난번처럼 카드로 신청하실 분들은 내가 사용하는 카드 그대로 접속하셔서 대상자가 되는지 조회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고, 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주민센터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 카드와 연계되어 있는 은행입니다. 은행 영업점을 직접 가셔서 조회하시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 어디까지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가구가 외벌이 가구냐 다소득원 가구냐, 그러니까 맞벌이 같은 다소득원 가구냐, 여기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구 구성원 중에서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가구고요. 다소득원 가구는 여러 사람이 소득이 있습니다. 외벌이는 1인 가구는 22만원까지, 2인 가구는 직장은 33만원, 지역은 31만원, 혼합은 33만원, 3인은 42만원에 39만원에 42만원. 그렇지만 다소득원 가구는 금액이 조금 더 많습니다. 2인 가구는 외벌이는 33만원이었지만 42만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39만원이고요. 3인 가구는 51만원까지 올라가고 4인 가구는 직장은 6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혼합 같은 경우에는 4인 가구는 6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내가 속한 가구는 외벌이 가구냐 다소득원 가구냐 여러 사람이 함께 버느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이 나왔는데 이 기준의 시기가 언제냐입니다. 2024년 기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을 넘었을 때 제외된다. 자, 그렇다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느 정도 되느냐? 공시가 기준입니다. 1주택자 기준으로 약 26.7억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재산이 있다면 과세표준은 12억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26억 7천만 원 이 정도 재산이 있는 분들은 10%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있으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기준 금융소득 합계액인데요. 2천만 원을 넘었을 때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예금이 있어야 되느냐 또는 투자금이 있어야 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연이율 2%를 가정했을 때 예금은 10억 정도 있는 분들 금융소득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배당 수익률을 2% 가정했을 때는 투자금이 10억 정도 있다면 이분들은 이번에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보정은 어떻게 했느냐?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 연소득을 7,500만 원 수준, 건강보험료 22만 원 수준 이 기준 이하에 해당만 되시면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기준 가장 중요한 것은 가구 단위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기준은 어떤 것인지 6월 18일입니다.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을 보시면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사람들이 있었을 경우에 이 가구를 모두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소지에 등재되어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있을 것이고요.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민등록표 상에는 없다 하더라도 같은 가구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표 상 함께 등재된 사람인데 여기에서 만약 떨어져 있더라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같은 가구로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대전에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자녀 한 명은 서울에 대학 다니고 있고요. 부모님은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소득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가구원수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대전에 살고 있는 부부, 서울에 재학 중인 자녀, 여기는 모두 합쳐서 3인 가구로 구성됩니다. 그렇지만 수원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은 2인 가구로 따로 분리된다. 별도 가구로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일단 배우자와 자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같은 가구로 보는 것이고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는 별도 가구로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기준일 6월 18일 이후에 결혼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이혼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출생이나 사망, 이렇게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분들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의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이니까요. 주민센터 가셔서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 감소에 따르는 건강보험료 조정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아마 많이들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2025년 6월 기준 내 건강보험료, 그렇지만 지금 실직한 사람들이나 휴업이나 폐업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현재의 내 소득이나 재산이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 여기에 따라서 조정 사유가 달라지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